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20건이 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FC가 올해 첫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광주FC는 비록 경기에 졌지만 축구 팬들을 위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전남 구례 출신의 정재하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쓰라린 상처를 뛰어난 글솜씨와 섬세한 구성으로 그려냈습니다. 올해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도시계획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사람 중심의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쌀과 고기, 과일과 술, 나주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조합원의 가족에게 돌렸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입니다. 자네가 포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조합원들 동향을 한번 알아봐서 자기한테 이 같은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는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과 주변인 3명에게 건어물 세트를 33만 원어치 돌렸고 고흥에선 후보자가 50만 원에 이르는 돈다발을 조합원에게 줘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국 동시선거 조합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은 이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장성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주려 실랑이를 벌였고 앞서 여수에선 수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과 선물을 주려다 거위에게 쫓기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간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선거 양상이 혼탁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건수만 광주 8건, 전남은 15건입니다. 약간 조합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좀 소규모성이 있고요.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민들끼리 많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돈의 유혹에 조금 휩쓸리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날은 오는 8일. 후보들은 전날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거나 과거에 기부 행위가 있었던 조합 등을 특별 관리하는 등 선거 당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최종 개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특위가 제출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당은 영호남과 충청권, 강원 등 전국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한 뒤 국회의장과 각 정당을 상대로 정치개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주말 내내 정말 포근해서 절기를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겨우내 움츠렀던 모든 것들이 봄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나는 시기입니다. 어제도 따뜻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8도 가량 웃돌면서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이 때문에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메마르겠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은 오늘 오후 들어서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9,100만 톤, 저수율은 19.9%로 지난해 12월 저수율 30%가 붕괴된 지 2개월여 만에 10%가 줄었습니다. 여수와 광양산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정비 보수 일정을 앞당겨 가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광주 전남 지역 봄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박람회장을 더 넓히거나 옮겨가며 주기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10년 전보다 박람회장이 훨씬 넓습니다. 저류지의 오천 그린광장, 강변로에는 그린 아일랜드를, 동천 백길을 따라 순천역 부근에서 배를 타고 박람회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로 2013년 정원 박람회를 통해 국가 정원을 조성했고 이번엔 도심 쪽으로 무대를 더 확장한 겁니다. 지난해 말 순천만 연안습지에서 동천 하구습지, 와룡 산지습지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3대 습지 생태축이 완성됐고 역간척도 계속됩니다. 또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양정원을 유치해 이미 조성된 국가정원과 연결하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원박람회를 정례화한다면 시내 곳곳에 도심 정원을 만들어 이 모두를 하나의 벨트로 이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도심으로 생태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숲, 도심광장, 백길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도심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시청사업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 언더패스,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광장을 만들어 자연스레 시민들이 모이는 원도심 르네상스도 추진됩니다. 정원박람회에서 시작된 탄소중립 생태도시 구상은 궁극적으로 도심 속 정원과 광장을 인간 중심으로 이어주는 2040 순천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퍼즐은 도심 외곽의 정원과 도심 속 광장의 연결. 대도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 회랑축과 또 이 축들이 겹치는 부분에 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여기 와서 하루쯤 쉬면서 순천시는 경전선 우회후 폐선부지 활용과 친환경 대자보도시 교통체계, 정부의 명품하천 사업 유치를 통한 동천의 기능 전환이 인류 순천의 도시계획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 보다 나은 도시를 꾸려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국비 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돈입니다. 문제는 미흡한 행정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길 수 있는데도 온정주의 가득한 공직사회에서 책임감과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림청에 2023년 숲사업에서 따낸 면적은 36.4헥타르, 총 사업비 3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숲사업 잔치 속에 목포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감 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목포시가 손댔던 숲 조성 현장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문제 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을 한 상황 같습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2억 5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됐던 알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앞으로 잘하라는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되레 잘못된 혈세 집행에 대한 반성보다 행정상 잘못을 꼬집는 언론 탓을 하는 속내까지 노출했습니다. 정말 목포시를 운영하는 게 뭔지 저희가 만약 잘못했다면 지금들 다 징계받았겠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지적했던 공유재산 심의의 누락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목포시의회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목포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설계보다 부필려진 공사비가 드러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감사실의 결론은
2명의 경징계 처분 요구가 고작 500억 사업의 국비 예산이 40%도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잘못을 저지른 목포시 행정의 책임은 혈세의 무게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보다 가볍기만 합니다.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를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경징계가 이제 감봉 현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의사위원회 올려가지고 해결될 사항이고요. 한편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 감사 결과를 건네받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조만간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 활용 실태 점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남면과 돌산 등 양식장에서 물고기 287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은 저수온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피해 해역의 수온이 6.9도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한파 때 수온이 더 내려간 게 폐사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피해 조사 보고서를 여수시에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폐사 원인을 최종 확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수 49개 양식장에서 참돔과 돌돔 등 287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본 인터뷰온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전남 구례 출신의 정재하 작가를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직 안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평생 불효하고 살았던 딸의 통렬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3일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딸이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또 소설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작가치고는 미흡하거나 상상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겪고 이해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빨치산 부모를 두었던 제 과거가 저의 오늘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제 평생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미 아버지도 가셨고 특히 내 부모를 주인공으로 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소설을 쓰면서 저도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짐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 네. 전남 구례를 배경으로 한 빨치산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소재로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또 슬픈 그런 소재인데 이 글을 또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나 그걸 의도한 목적,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혁명의 와중에도 독립운동의 와중에도 웃음도 슬픔도 비극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비극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고요. 제 아버지도 실패한 혁명가이긴 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셨고 별로 좌절하지 않으셨고 특히 세상을 별로 탓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저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보는 이런 태도는 몸에 배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는 사실은 요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책을 읽게 하려면 비극적으로 무겁게 써서는 읽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그 가벼움이 제 아버지의 삶 속에도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인간을 좀 다층적으로 보이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추천사를 보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요? 어쨌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이 심해서 웬만하면 종북으로 몰아가고 어떤 경우는 그리고 당시에 또 문 전 대통령님께서 뭐 종북인이 어쩌니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이 책이 물론 빨치산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뭐 종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냥 제목만 가지고 뭐 그냥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읽어주신 건 굉장히 감사했는데 또 제 책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까 봐 되게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제 책만 더 잘 팔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구상 중인 어떤 이야기나 계획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많은데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제가 가장 쓰고 싶은 글은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형상화시키는 대하소설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뭐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뭐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정지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으로 프로축구 1부 리그로 복귀한 광주FC가 첫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광주FC는 FC 서울에게 아쉽게 졌지만 홈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팬들의 함성도 뜨거웠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FC를 상징하는 노란색 응원 깃발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축구 팬들은 선수들이 등장하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경기 시작 전 열린 다양한 이벤트는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홈경기장 분위기도 되게 많이 바뀐 게 저의 뒤로도 보면은 푸드트럭들이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표를 구입하기 위한 긴 줄도 섰습니다. 더 새로운 것도 많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요. 계속 이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도 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한편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투지도 드러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반전 서울을 상대로 팽팽히 맞서는 등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광주 공격수 엄지성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보였고 잇따라 2골을 내줘 패배했습니다.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 이정효 감독은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경기도 아니고 비기려고 하는 경기도 아니고 저희는 골을 넣기 위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광주FC는 오는 12일 전북을 상대로 분위기 전환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뽑히고 베어지는 나무들이 모이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도시숲이나 가로수 조성에 활용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큰데요. 기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탐진강변을 따라 조성된 장흥의 향기숲 공원. 팽나무와 느티나무 등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모두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나무들입니다. 나무은행에 모여있다 공원 조성에 쓰였습니다. 이처럼 기증된 수목이 곳곳에 활용되면서 한 부부는 15년 기른 이팝나무 700그루를 지자체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 장평서 살고 있는데 뭔가를 한번 그 장흥에다가 뭐 좋은 일이다 할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다 할까?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어 했었는데 기증받거나 개발 사업장에서 수집된 수목들이 모이는 나무은행은 장흥에만 6곳. 7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100여 그루가 이식돼 있습니다. 도시숲이나 공원, 가로수 조성 사업에 활용돼 예산을 절감하면서 녹지 공간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 도심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지난 2007년부터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나무은행 제도. 현재까지 수집된 수목의 90%인 47만여 그루가 재활용되면서 64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지자체 임시기구가 1년 더 활동을 연장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고 수습 지원단에게 1년 더 업무를 맡기고 아이파크 전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 보상 등 관련 행정조치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광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18개 지역 가운데 2곳은 사업이 완료됐고 양동과 사직동 등 8곳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8개 지역이 선정됐고 모두 5,88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겨울의 추위에 움츠렀던 모든 것들이 봄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시기고요. 이즈음이면 나무의 첫 수액인 고로쇠 수액을 마시기도 하죠. 주말 내내 절기답게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맑은 건 좋지만 오늘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중에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환기도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담양의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도 3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요. 구리의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 8도 안팎,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